직장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근로자를 위한 코스코 노동법을 부탁해 세 번째 시간으로 다룰 주제는 바로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장 생활에 경험이 있는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73.7%가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오늘은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노무사 두 분을 모시고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사님, 직장 내 괴롭힘이란 정확히 어떤 건가요? 최근에 이제 갑질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서 탄생한 법 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단순하게 단어만 생각을 하면은 이게 무엇인가 이제 좀 추상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법에서는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직급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할 것을 첫 번째 원칙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며, 그리고 이러한 행위에 의해서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을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사님께서 자세히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좀 한 가지만 좀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면 사장님이 나를 괴롭히는 경우 이렇게 이제 그거에만 국한하는 것으로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런데 이 행위자에는 가해자에는 같은 근로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입사가 더 빠른 선배라든지 아니면 뭐 관리자, 사장님은 아니지만 관리자들이 나를 괴롭혔다, 그런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사례로는 뭐 단순한 심부름, 업무와 관계없는 뭐 담배 심부름을 계속해서 시킨다거나, 뭐 음료수를 뽑아오도록 시킨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특정 개인에 대한 이런 유언 비어를 그 사람이 없는 장소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의 한 가지 사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단순 업무를 시킨다고 하셨는데, 혹시 만약에 제가 뭐 회의 자료를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 회의 자료를 심부름을 시켰다,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했는지 여부를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뭐 회의 자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업무상 필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하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다만 회의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초급자한테 100장짜리 회의 자료를 하루 만에 준비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이건 또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경우에 따라서 나눠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궁금한 게, 요새 핸드폰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카톡이나 뭐 메신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카카오톡을 활용한 업무 지시, 이런 부분들도 직장 내 괴롭힘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과 시간이 끝난 6시에 퇴근인데 밤 10시에 카카오톡으로 뭐 특정 업무를 완성을 했냐, 그래서 뭐 하지 않았으면 내일 오전까지 출근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완성해서 내게 확인시켜줘라, 이런 연락으로 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의 이런 한 가지로 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노무사님은 혹시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으신지? 직장 내 괴롭힘이요? 넘어가시죠. 혹시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절차는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요. 일단 노동부 상담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또 근로복지공단이나 민노총, 그리고 직장 갑질 119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외부적인 구체적인 자문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한국조폐공사 내에도 갑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런 내부적인 절차를 이용해서도 갑질에 대해서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혹시 반드시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 되는지 궁금한데요. 일단은 뭐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억울함을 당했는데 이걸 상황을 시급하고 증거를 마련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일단 신청을 먼저 하면서 상담을 하고, 또 이제 고증 상담원 또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익명성 보장도 잘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상담원이 구체적으로 증거를 체증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안내를 해드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았을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사실은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한계라고 하시는 부분인데요. 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이 처벌할 수 있는 내용들을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 저희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례에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뭐 피해자를 전보를 시킨다거나 가해자를 징계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서 좀 실효성이 있는데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뭐 처리 절차 이런 부분들을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향후에는 성희롱과 같은 이런 처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제 법적으로 그리고 또 제도적인 부분에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체적으로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저희 공사의 경우에는 징계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동수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위원회는 변호사나 공인노무사 그리고 지역대학의 교수님들이 참여를 해서 이런 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내부적으로 규정을 좀 개정을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이 직장 내 괴롭힘 정도가 심하다면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를 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든 기업의 실효성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보완되어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해결 방안을 말하는 제도지만 이 취지 자체는 결국에는 갑질이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즉 이제 예방에 중점을 둔 제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좀 더 이제 실효성 있는 법적 처벌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예 원천적으로 이제 갑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제 적절한 업무 지시 문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사회적인 인식이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탁해요.